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초반에 이제 미증시 상승 덕에 올라가긴 했지만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실적 좋아서 올라간 거는 우리 증시하고는 상관없잖아.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 증시 올라간 요인이 예를 들어서 소비 지표가 좋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책이 발의가 된다든가 달러가 많이 풀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 그것도 미국 내수 쪽에 비중이 있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 상승 효과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저항대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때 아닌가. 이제 쉬었다가 2차 상승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동안 조정으로 가든 어쨌든 한숨 돌릴 때가 왔다. 이런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핑계김에 좀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금리, 국제유가 올라간 건 우리가 이제 개장 전부터 어느 정도 인지가 됐던 사안인데, 우리 증시 돌아가는 초반에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작용이 되면서 지수가 밀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이제 매수가 이제 줄고 아예 매도로 동시효과에 조금 더 매도 규모가 늘어서 순매도로 끝났잖아요.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매수 주체했던 쪽이 매수를 그나마 하지 않는 형태가 되고 또 기관은 또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증시 수급이 좀 깨지는 그런 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재료도 안 좋았고 지표도 안 좋았고 수급도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깨졌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미디어주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 장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 조정 요인 크게 두 가지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는 이거.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추이인데 이게 시간대별이거든요. 장중에 1.67%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시장이 이거 금리 또 올라가면 증시 안 좋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 뜨는 거 보면서부터 시장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금리 부분이 좀 투자자들에게 좀 압박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 차트상.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코스닥은 1010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1000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올라갈 때 1010에서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뚫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오늘 장중 고점이 101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좀 의식을 했죠. 코스피도 이렇게 보면 3050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1선 그리고 이제 21선, 241선 다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하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작대기 3개를 걷는데 9월에 시작될 때 3200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밀리면서 빠진 게 290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300포인트가 빠졌죠. 그럼 300에 절반 딱 자르면 150포인트니까 3050 정도가 또 그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코스피가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락과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좀 보면 낙폭의 50에서 60% 정도 만회되고 다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3050 정도, 많이 올라가면 이제 3080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악재가 조금 줄어든 거 정도 가지고는 이제 낙폭의 5, 60% 정도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어떤 핑계거리가 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재료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들이 한번 쉬어갈 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죠. 근데 오늘 연기금 투신이 팔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연기금이 절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을 만하면 꼭 이렇게 지금 회방을 놓거든요. 예전에는 증시의 안전판 연기금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은 절대 안전판이 아니죠. 좀 오히려 그냥 시장에서 안전벨트를 멜라고만 하면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금융투자는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신권과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제 다 팔았고 개인 투자들이 양시장을 다 샀죠.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이게 뭐냐면 그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 사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마감할 때쯤 됐을 때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내일장 초반은 좀 선전하겠구나라고 이제 또는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표로 삼는 게 뭐가 있냐면 막판에 선물의 방향 그러니까 한쪽으로 매수가 예를 들어서 1000계약 이상 있을 때가 의미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수로 올라가거나 또 반대로 이제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그냥 평범하게 뭐 몇백 주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000계약 이상에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날 저게 반드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게 과도했구나 또는 오늘 올라간 게 좀 오버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또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들 반응은 오늘 지수 미인 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내일 아침 한 10분 동안에만 영향 주는 거라 그렇게 크게 뭐 내일 증시 전체를 좌우하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이 뭐 플러스가 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지수 하락이 좀 오버했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저런 형태로 좀 사들인 거 봐서는 뭐 추세적으로 밀어내릴 정도까지는 일단 아닌 거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뭐 이제 하나 일종의 팁 같은 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샀죠. 그러니까 철강, 전기전자 팔고 운수장고 팔고 서비스 팔고 기관은 서비스 업종이 눈에 띄게 많이 샀죠. 대형주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팔았는데 서비스라든가 뭐 금융 이런 거 이제 사고 대신 전기전자, 운수장비, 의약품 이런 것들 대형주인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팔긴 했는데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그 순매수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일로 들어가고 SKI 테크놀로지가 이게 또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시장의 어떤 수급의 단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장의 성격은 추세가 끝났다 이거는 모르겠고 이제 올라서 좀 쉬어가는 거에 좀 가까운 반응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좀 잘 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까지 빠졌는데 이게 환율 최근 추세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추세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하면서 계속 저점과 고점이 높아가는 추세선 안에 있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내일장 이후에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환율을 왜 갑자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단은 1,050원 그러니까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대략적으로 하단은 1,050원 정도 그러니까 상단은 1,200원 정도가 이 상단과 하단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갈 정도거나 뚫고 올라가서 1,250원, 1,300원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제 양쪽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시장이 지루하거나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시장에서 위협이 됐고 이제 뚫고 내려가서 1,050원 방향으로 하향해서 갈 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좀 예를 들면 1번 구간, 2번 구간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치고 나갔을 때잖아요. 이것도 이때도 이제 2번 구간에서 또 1,300원 언저리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잖아요. 1번 구간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 20% 이상 빠진다라고 보면 돼요. 저런 어떤 뚫고 나가는 흐름이 되면 2번 구간에서도 요 구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 나오면서 급락했을 때 이게 환율이 선행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환율에도 신호 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밀리죠.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1,200원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다시 밀고 올라가서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되면 이제 경계 경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때가 이제 그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지으면서 뭐 물동량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근처에 있던 우리나라가 뭐 해운, 철강,
조선 이런 산업이 초호황을 누렸던 그 시기거든요. 이게 환율이 그때 당시 이렇게 쭉 빠졌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환율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고, 이때 2017년도 이때나 요때도 보면 환율이 이때는 막 빠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됐지만 2017년도는 하락하고 지그재그하다 또 빠지고 이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2017년도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제법 강하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지금 환율이 당장은 그 박스권 추세선을 갖다가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1200원 뚫고 나가느냐, 요 이제 이 선을 뚫고 내려가서 1170원 밑으로 아예 내려가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수의 반등 목표치가 요번에 뭐 오늘 찍어졌던 고점 아니면 최대 오버해봐야 3100 뭐 이 정도에 그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이상 노려볼 수 있을 거냐가 가늠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환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고 더 이상 1170원 이상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 위로, 근데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추세선이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다음 고점은 1200 뭐 한 30원, 50원 막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2900포인트 전후까지 또는 그 이하까지도 한번 또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갑작스럽게 위안화도 초강세 보이고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붙질 않아서 이게 일시적인 환율의 하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원래 환율을 선행해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환율의 추세가 잡혔구나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때 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또 117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외국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지, 아까 이제 튕겨서 올라가서 이번에는 1200원 돌파해서 가는 흐름이 나올지, 시황상 그리고 또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다 반등이 나왔는데 조정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 상승 이후에 어설프게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매물이 또 나오는, 왜냐면 조정 후의 반등은 이전에 급락했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간이 짧아야 된다. 이게 짧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하루 또는 이틀. 예, 그 안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상승해서 이전에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간이 짧을 수 있겠느냐, 요거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지금 위안화 강세가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환율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뭐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올라갔는데 이게 쉬울까? 이런 어떤 걱정이 있거든요. 이 위치가 되게 복잡한 자리입니다, 환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리느냐, 되차 튕겨 올라가느냐, 내일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순매수라고는 하지만 매수라기보다는 매도가 진정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사실 뭐 매도했다라기엔 규모도 크지 않으니까 오늘도 그냥 좀 매매 규모가 소극적인 가운데 지난주까지 나왔던 대량의 매도가 진정된 것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또 이제 뭐가 됐든 또 이제 이슈가 또 던져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여기서부터는 환율도 또 변곡이고 하니까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왕이면 이제 매수에 전기전자 사주면 베스트. 근데 워스트는 이제 이 상태에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팔았는데 내일장에서는 다시 팔면서 기껏 반등한 거 한 이틀 만에 다 깨져버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종목 장세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엔터 미디어주들이 제일 강하고 순환으로 돌았던 게 뭐 2차 전지 돌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도 한번 돌았다가 이제 오늘은 좀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다음에 게임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전자결제주들 움직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엔터 미디어가 완전 대장이에요. 여기 이제 게임이 그 다음 대장주 노릇하고 오면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외에 그러니까 다음 종목군들도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자꾸 섞어서 가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이거 주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관의 승률을 막 보여드리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승률이 좋을 때다, 외국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 동향 잘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좀 종목들을 좀
분산을 좀 해놓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썩 그렇게 재밌거나 막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매물 소화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단순 매물 소화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밀고 나갈 거냐라는 거는 이제 예측보다는 예, 수급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독하기, 예, 좋아요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